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성장과 개인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빛의 아갈단의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 궁금점이 생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백색 형제단의 메시지 혹은 가르침을 통해 인생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가 인간 옆에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은 그다지 윤택하지 않아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었죠. 이렇다 보니 그때는 집에서 개를 기른다고 하면 애완견이라기보다는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려고 키운다거나 혹은 남는 밥을 주고 키웠다가 돈을 주고 이제 처분한다던가 아니면 식용으로 키운다거나,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정말 미개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하지만 3, 40년 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인들끼리는 개고기를 먹는다고 스스로를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집에서 키우던 개는 이런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꽤 강했죠. 그런데 고양이는 실제로는 별로 쓸데가 없죠. 집을 지키라고 시킨다면 아마 집사를 한번 슬쩍 보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고양이를 별로 키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소득이 낮을 때는 개를 키우는 비율이 고양이를 키우는 비율보다 매우 높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점점 반대로 가서 결국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개를 키우는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어찌되었건에 예전에는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단순하게 애완동물이라는 식으로 불렀죠. 인간이 강아지, 고양이를 보살펴서 키운다는 개념이 강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이라는 호칭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인간의 의식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인간만의 행복을 위한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같이 살아간다는 공생의 개념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와 관련된 빛의 존재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고양이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고양이의 진화를 담당하고 있는 빛의 존재의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신체 구조가 매우 작아 그 신체의 특성상 인간과 꽤 가까워질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쉽게 유대를 맺을 수 있고 인간의 삶 속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원래 무리를 이루기보다는 단독의 행동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고양이의 영혼의 특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영혼의 진화라는 측면에서는 동물 중에서도 상당히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무리나 집단의 의식에서 진화해서 개별화의 의식에 가까이 진화한 얼마 많지 않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개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양이들이 인간에게서 배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를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고양이의 영혼의 다음 단계의 진화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당연한 수순으로서 인간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세계를 배워나가는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측면도 많습니다. 고양이는 조금씩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있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경우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다든지 위험을 느낀다든지 이런 본능적인 것에 가까운 것, 감정이라고 부를 수 없는 본능만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간과의 생활을 통해 본능보다는 약간 발전된 느낌,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의 감정과 비슷한
감정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생활하면서 인간이 내는 에너지를 느끼고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인간이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 감정에 따라 고양이 역시 그 감정을 조금씩 익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지는 고양이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선택도 있겠지만 인간의 선택도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맞을지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계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고양이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여러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혼의 발달에 그 주인에게서 배우고 익혀야 할 감정들을 테마로 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고양이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배우는 것, 기쁨, 슬픔, 희로애락의 감정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인간으로의 발전과 영혼의 관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보다 풍부한 사랑을 주고 고양이를 기르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는 등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하여 보다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고양이의 영혼의 진화를 조금씩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이가 주인에게 버려진다든지 라는 것도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슬프거나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고양이는 몇 가지 필요한 감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미안하다, 괴롭다, 귀찮다는 여러 감정을 낼 수 있겠지만 고양이는 자신이 버려지는 체험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감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므로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괴롭거나 슬픈 것은 아니며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풍부한 감정을 체험시켜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양이에게 몸에 좋은 음식이나 비싼 간식을 먹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일종의 자기만족의 표현인 경우가 많고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와 같이 놀아준다거나 같이 감정을 교류한다던가 이런 것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체험시키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털을 치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들은 인간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주인의 감정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의 발전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고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끝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고양이가 사랑스러우니까 뭔가 자꾸 인간식으로 치장을 해주려고 하거나 비싼 것들을 많이 먹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고양이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에 인간으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비치아가탄에 방문해 주시면 여러가지 테마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있으니까 많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